그 속도 가격 비율은 이런 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될 수 있죠. 근데 숫자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느낌이죠. at도 특정한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특정이 서로 맞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the rate at which가 괜찮아요. 알겠죠? 그 이때 at은 rate에서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뒤에서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네랄이 추출되는 속도는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뭐에 의해서? 높은 비용에 의해서. 근데 뭐랑 연관돼? 마이닝, 채굴이죠. 채굴과 연관된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된이라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however는 이제 부사로 하지만이라 뜻이고, technological improvement 주어, industry 괄호, 그리고 컴마 이게 combined with 형광펜 좀 써주세요. combined with는 as well as랑 같은 건데, 자, 그럼 이게 그 여기 improvement를 B라고 하고요, significant reduction을 이제 A라고 하고, 그럼 이게 B as well as A, 그리고 B combined with A.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B together with A, B coupled with A, B along with A, 이런 거거든요. 자, A와 더불어 B도, 그쵸? A와 더불어 B도. 근데 이 친구들은 동사를 스위치를 어디에다가 시키냐면요, B에다가 스위치를 시킵니다. 그쵸? B도죠. 그래서 B에다가 스위치 시킵니다. B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상관접속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와 더불어 거기를 그냥 괄호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B를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B에다가 이제 스위치를 좀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improvement 치지. 그래서 동사가 뭐예요? have인 거죠. 맞죠? 자, have made it possible. 자, 이때 이식 가목적어고, 목적격 보한 다음에 to 부정사가 진목적어인데, 그렇죠? 가능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을 이제 운반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문장이 끝났죠. 그렇죠?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자, 완전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동사나 조동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대신에 ing 같은 분사 구문이나 투부정사는 나올 수 있어. 완전한 문장 뒤에. 자, 그 완전한 문장 뒤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왔다. 그럼 이 분사 구문은 뭐냐면요,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다, 아니면 뭐뭐 하면서, 결과거나 아니면 동시의 느낌으로. 이렇게 ing가 나오면 분사 구문이 가능합니다. 투부정사는 뭡니까?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잘 들리세요?
그나마 좀 낫지 않아? 그나마 좀 낫지. 이게 더 잘 들리는데? 아 진짜. 자,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완전한 문장 다음에 지금 동사가 나버렸죠. 틀렸어. 그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자 봐봐. 이게 그래서 뭐였어? 보시게 되면 지금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자 보세요. 미네랄이 추출되는 속도가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속도가 빨랐어, 느렸어? 느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기술적 발전, 그렇죠? 기술적 발전 뭐와 더불어? 감소와 더불어, 그 어떤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기술적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어. 자, 이 상품들을 자, 리무브가 제거하다 말고 이동시키다 할 때도 있어. 이 상품들을 이동시키는 걸 또 가능하게 했어요. 어떻게 이동시켰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낮은 가격으로 이동시키는 걸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속도를 유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속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문장이 끝난 다음에 동사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ing로 resulting 해주시면 돼요. 자, resulting in, 그래서 유발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발하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result in하고 result from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거 차이점 아시나요? 자, result in은 뭐야? 뭐뭐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result from은 뭐야? 뭐뭐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원인이 나옵니다. 자, 적어드리는 내용들 다 머릿속에 숙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페이지 넘기셔서 좀 짧은 문제들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 1, 2, 3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5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6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8번 하고요. 그리고 9번 하고 10번 있죠. 자, 그리고 11번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좀 지양하고 14번 해보시고,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문제 일단 좀 풀어볼게요. 시작.
손 문제가. 짧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쭉 뺄게요. 네. 그러네요. 좀 많은데? 아, 이거 잠시만요. 네. 빼고. 이 줄은 하나 더 있어요. 들었어요? 이거는 좀, 이건 나 잠시만요.
자, 1번 볼게요. 자, 일단은 Look at the house 이거를 좀 써보세요. Look at the house. 그리고 whose roof is green. 자, 집을 좀 봐라. 근데 저 집의 지붕이 무슨 색이다?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요, whose를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그쵸? Whose roof is green인데,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of 위치 더 루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를 맞바꿔서 더 루프 of 위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더 하우스가 뭐야? 사물선행사죠. 그럴 때 후즈 명사를 of 위치 더 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사물 한 다음에 후즈 명사 얘를 of which 더 명사 그리고 더 명사 of whic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소유격 관계대명사 했을 때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게 후즈 다음엔 더가 없는데 of which 한 다음엔 갑자기 없던 더가 생겨났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더 형광펜 좀 써주세요. 자, 후즈 뒤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를. 알겠죠? 쉽게 말해서 후즈가 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쓰자면 이제 뭐가 중복된 거지? 한정사가 중복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green. 이런 예시를 좀 한번 해봤는데, 자, 포인트가 뭐였어? 후즈 다음에 뭘 못 써? 더를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후즈 다음에 더를 안 쓰는 거야. 그래서 B번 틀렸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로 후즈 다음엔 더를 안 쓰지만 of which 한 다음엔 뭘 써요? 더를 쓰죠. of which 한 다음에 더가 있어야 되고 막 더명사 of which 이래야 되죠. 그래서 D번도 the tail of which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C번도 of which the tail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A번입니다. 그쵸? 자, 이걸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또 다른 동물이죠. 근데 그 동물의 꼬리가 이제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어떤 집을 봐라. 근데 그 집의 지붕이 초록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즈는 해석 어떻게 해요? 그것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집에 이런 식으로. 저 집을 봐라. 근데 그 집의 지붕이 초록색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1번에 정답이 A번이에요. 맞은 사람 손. 이거는 어느 파트 가면 나와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파트 가면 나오고, 특히 더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ancestors가 주어고 월이 동사예요. 자, 슬로스가 뭐예요? 슬로스는 나무늘보입니다. 그럼 이 나무늘보의 조상들이 뭐만큼 컸어? 이제 그 엘리펀츠만큼 이제 컸죠. 근데 현대의 그 동물은 이제 그 현대의 나무늘보는 거의 이제 2피트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때요, 셀덤은 부정어야.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more는 뭐뭐 이상 이런 뜻인데, 2피트가 안 넘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야 여기서? 자, 봐봐. 앞에서는 뭐였어? 라지가 뭐야? 나무늘보의 조상은 컸다죠. 근데 지금은 작다죠. 그쵸? 서로 뭐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접이라 그래요. 역접이라고 하죠. 그쵸? 역접. 자, 역접에 표현이 있어. 역접에 전치사가 있어.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전치사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뭐 in spite of가 있고요. 자, 그리고 despite가 있고요. 자, notwithstanding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접속사일 땐 이분도 그리고 도 올도 even if 아니면 그냥 if. 그쵸? 이런 친구들.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렇죠? 나오는 게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풀어볼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ancestors were이라 그랬죠. 주어 동사였죠. 접속사 even도 해주시면 돼요. 정답 C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보시고. 자, 맞으신 분. 오케이 잘 하셨고요. 자, 그리고 3번. 이것도 연결사 문제인데, 자 보시면 일단은 experience가 동사고요. 그리고 continue가 동사죠. 그치? 자, 여러분 동사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게 접속사의 개수예요. 자, 접속사가 두 개죠. 두 개. 그쵸? 그리고 그럼 이제 연결사,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how도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when도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근데 howev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형용사나 부사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형부주동이에요. 형부주동. 자, 이게 여러분 동사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빠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뭐뭐 해도 however 형부주동. 오케이. 아무리 뭐뭐 해도.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봐봐. 여기서 often이 뭐야? 부사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원래 동사 뒤에 있던 형부가 앞으로 빠지는 게 아무리 뭐뭐 해도거든요. however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often travelers experience bad services from the bus company 했을 때 아무리 여행객들이 배드 서비스를 경험을 자주 할지라도죠. 그쵸? 여기서 부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정답은 however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때 however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쵸? 그리고 experience가 타동사다 보니까 부사랑 같이 어울린 거예요. 원래 타동사는 부사랑 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how를 좀 해드릴게요. 자,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고 형부주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how 주동은 무슨 뜻이야?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자, how 형부주동은 얼마나 뭐뭐한지. 자, 그리고 however 있죠. however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얘는 그냥 그러나 이런 뜻이고, 형부주동이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형부주동일 때 있죠. 동사 뒤에 있다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동사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순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13페이지 잠깐 좀 볼까요? 13페이지에서 7번을 보시게 되면 13페이지 7번에서 여기 형광펜 좀 쳐보세요. To the point where, 여기 형광펜 쳐주세요. 7번에 to the point where. 이게 우리 반에선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올 줄 알았으면 언급을 그냥 했을걸. 그러니까 이게 to the point where이라는 그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 정도로 이거거든요. 이게 아까 오전반에선 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이제 나와버렸어. 이게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그 to the point where인데
뒤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쵸?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로. 이거 그냥 수거예요, 수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이게 나중에 기출해서 또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때 where 있죠. 이때 where를요 at 위치로 바꿀 수 있어. at 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게 넓은 느낌이에요, 좁은 느낌이에요? 포인트가 딱 어느 한 지점이죠. 좁은 느낌이죠. 그래서 at로 바꿀 수가 있어요. in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in하고 at 중에는 in이 넓은 느낌, at이 좁은 느낌인 거예요. 뭐 그런 느낌. 자, 5번을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피라는 사람이 어쩌고, 자 근데 여기서 머피라는 사람이 어떤 메이저 역할을 맡다 뭐 이런 뜻인데, 자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에서 자 이때 클린치라고 하는 게 그 성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역할을 주연을 맡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성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어디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에서, 하지만 더 롤이 주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A, B, C, D에서 동사가 와 있고 이러거든요. 자 이게 일단은 대시 관계대명사 같은데, 관계대명사는 이제 연결사죠. 관계대명사는 연결사 기능이에요. 그럼 결국에 연결사도 접속사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접속사 하나 있죠. 동사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동사 2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빈칸 뒤에서는 뭐 동사가 없다 보니까 A, B, C, D에서 동사가 2개 있는 거 C번이나 D번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A, B는 탈락이에요, 일단.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대시 주격, 목적격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구조를 이제 보자면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 없이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알죠? 그래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는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죠?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C번을 보세요. C번을 봤더니 어떻게 나와있어? that is라고, that 다음에 지금 뭐도 없어? 주어도 없지. for 다음에 뭐도 없어? 목적어도 없죠.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주어나 목적어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C번 탈락. 맞지? 그럼 정답이 D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that he is best known for 이렇게 딱 대괄호 치면 for 다음에 목적어 없었으니까 앞에 대시 무슨격 관계대명사였던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겁니다. 얘가 목관대여서 마지막에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롤이 주어고 is가 동사겠죠. 이런 식으로 정답 D번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더 롤 역할이죠. 근데 어떤 역할이야? That he is best known for, 그가 가장 유명한 역할이에요. be known for이 뭐뭐로 유명하다거든요. 그가 가장 유명한 그 역할이 이제 that of Tommy Shelby, 쉘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쉘비의 역, 이때 that은 역할, 롤을 반복해주는 표현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e known for를 좀 해드릴게요. 자 be known이라고 하는 거가 for, to, is, by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be known for은요,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be known to는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예요. be known as는 뭐뭐로써 알려지다. 그럴 때 이제 동격. 그리고 be known by는 뭐뭐로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냈다 이제 전치사고 전치사고요.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비논 폴이 있죠. 그가 가장 유명한 역할은 터미 쉘비의 역할이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피키 블라인더스에서. 피키 블라인더스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봤고. 아무튼 정답이 이제 D번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8번.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while it was clear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자, while부터 끝까지 딱 대괄호 쳐주시고, 자, 폭발. 그 이제 폭발, 도서관 지하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죠. 해석을 몸 했지만이죠. 몸 했음에도 불구하고죠. 자, while 오랜만에 좀 합시다.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반불동이야. 자, 반불동이라는 게 있어. 자, 반면에 뭐 불구하고 동안에, 그쵸? 반불동. 반면에는 A, B의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거고, 불구하고는 어떤 양보고요. 동안에는 이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반면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름은 덥다. 반면에 겨울은 춥다. 이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불구하고는 여름, 더움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뒤에 좋은 게 나오겠죠. 여름 더움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가서 좋다, 이런 거. 그래서 덥다는 마이너스, 좋다는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불구하고. 자, 그리고 동안에라고 하는 거 어떤 시간의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동시.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무슨 접이라고 불러요? 역접이라고 하고요. 동안의 에는 순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일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반불동. 알겠죠? 반불동.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불구하고의 뜻이야. 그러니까 it was clear that,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자, 이때 이식 가주어고 대시 진주어거든요. 폭발이 도서관 지하실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take place 발생하다죠.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확실히 몰랐어요. 자, 왜 일어나는지 몰라. 자, 이런 거야. 자, 이게 자 뒷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there being no clues. 자, 뭐야? 단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발견될 만한 장소가, 아니, 발견될 만한 단서가 없어서 사람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자, 이게 자 봐봐. 단서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야? 단서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 원인 불명이란 얘기예요. 어디에서도 발견될 만한 그런 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인이 불명하다. 그래서 원인,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C번. 그렇죠. 자, 이거 맞으신 분. 오케이. 해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The reason. reason. 그리고 he부터 impact까지 딱 대괄호. 자, reason 한 다음에 관계부사 y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관계부사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유인데, 그가 이제 잘 알려진 이유, 그리고 가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최강좌에서도 했지만, 서치는 어혁명 어순이죠. 서치 어혁명이죠. 자, 그러면 이게 넓게 보면 reason is 대시죠. 정답 B번입니다. 자, the reason is there.
The reason is 대시 맞아요. 이때 that 대신에 because를 쓰면 돼요, 안 돼요? because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거? reason is that 기억나? 4월 모의고사에 나온다 그랬었죠.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여기서 reason이 뭐지? 이유죠. because도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가 뭐 됐어? 중복돼요. 그래서 reason is 한다면 여기서 대절이 나와줘야 돼요. because가 아니라 that이 나와줘야 돼요. (9번) 정답 B번인 거 확인을 했고요. 이거 맞으신 분?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We are here. 자,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뭘로? 운이 좋아서 여기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보기만 봐도 풀 수 있어요. 자, rudimentary biology가 이제 주어예요. 그쵸? 자, 기초 생물학이에요. 자, rudimentary가 형용사로 기초적인이거든요. 기초 생물학이 밝혀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죠. 그쵸? 목적어 자리인데,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제 명사절이겠죠. 근데 명사절은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동사 주어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단은 그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 어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how 한 다음에 뭔가가 나와줘야 돼. 이게 제가 아까도 이제 했었지만 how 한 다음에 주어 동사는 어떻게 라는 뜻이고 그 형부주동은 얼마나 뭐뭐한지 이런 뜻인데요. 그럼 how 한 다음에 형부주동이 필요하죠. how 한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 이게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죠. 그럼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이제 동사 앞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how extreme 형용사 그리고 주어 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 앞으로 빠진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뜻입니다. 자, 정답 2번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근데 이제 무슨 의문문이라고 해요? 의주동 어순 이거 무슨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은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좀 쉬었다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영 children이 이렇게 있고, 우리 아까 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자, whose 한 다음에, 그러니까 whose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젊은 애들이 있고 어린 애들이 있고, 그 어린 애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명사의 이런 뜻이에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읽어줘요. allowed가 이제 부사로 크게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제 read는 이제 자동사로 읽어주다의 뜻인데, 크게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to them. 그럼 이제 young children이 주어져. 그럼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동사 어디 있어? 있어 없어? 없죠. 그 막 여기 when 어쩌고 부사절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동사 자리겠죠. 그래서 have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 문제는 그냥 주어 동사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자, 그래서 have better language and literacy skills. 자, 더 나은 언어 그리고 literacy가 있어요. literacy는 명사로 이 뜻이에요. 자, 바로 읽고 쓰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할 때? When they go to school. 학교에 갈 때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marry, married, Tom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요. marry라고 하는 게 능동일 때는 뒤에 with 같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marry가 수동일 때는 자, was married to. 자, 이때는 to를 이제 써주셔야 돼요. 수동태로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to를 써주셔야 됩니다. 메리가 탐한테 이제 시집을 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딸을 가졌어요. 딸 이름이 로린다예요. 그렇죠? 근데 로린다가 후는요 로린다 꾸며주는 거죠. 이 딸이 has given her 그녀에게 2명의 손자를 안겨다 주었어. 자, 이제 who has given, 자 give가 다형식으로 쓰여서 somebody 그리고 이제 something이죠. 아니, 그렇죠. somebody, something이죠.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they will be the center of her life. 그리고 그들이 자 이때 they는 누구냐면 two grandchildren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2명의 손자는 될 것이다. 누구가 될 것이다? 그녀의 인생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her life 이때 her은요 메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nowadays이 있는데요. nowadays은 그냥 because랑 같아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손녀 2명이 메리의 인생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왜? 그녀가 은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nowadays는 이유인데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필요하죠. 예를요 주어 동사로 바꿔줘요. 지금 명사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그냥 뭐 she will retire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정답이 D번입니다. 그렇죠. 정답 D번 확인을 좀 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는 다 했죠. 아까 풀라고 했던 건 다 풀었고, 그러고 자 16번 하고요. 그리고 16번하고 18번하고 그리고 19번하고 그리고 20번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네 문제 한번 시작해 주세요. 시작.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주어 동사 한 다음에 형용사가 지금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형용사나 부사나 그리고 명사나 동사 원형이 이제 앞으로 빠질 때가 있어. 그리고 as 주어 동사. 자, 동사 뒤에 있던 애들이 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as는 무슨 뜻이냐면 도우의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as가 지금 몇 번째 자리에 나왔어? as가 두 번째 자리에 나왔죠. 자, 그럴 땐 양보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자, 비록 뭐뭐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형부 명동 as 주어 동사인데 여기에서 as를 써주시면 돼요. 정답이 A번입니다. 비록 그녀가 불만족했을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자, be unsatisfied 혹은 그냥 satisfied with 이거거든요. 어디에 만족하다 아니면 불만족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unsatisfied as she was.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비록 그녀는 불만족스러웠지만 뭐에? 남동생의 설명에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얘를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얘가 똑같은 게 do나 although를 맨 앞에 빼고 she was un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do, although는 어디 있어요? 문 뒤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한 문장이지. 근데 여기 16번에 A번에서는 이때 as를 뭘로 할 수가 있냐면요. 이때 as를 이제 do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as랑 do는 어디 있게 돼요? 문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해요. 자, 그 이제 설명에 대해서 불만족했지만 뭐에 대해서? about quarrels. quarrel이 뭐냐면 말다툼이라는 뜻인데. 이제 엄마랑 아빠 사이의 말다툼에 불만족스러웠지만 메리는 여전히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아이였죠. 뒤에는 넘어가도록 해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부명동 여기.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멕시칸 점핑 빈즈가 있죠. 점핑 뭐 아무런 포인트 없어요. 자, are actually seeds 어떤 씨앗인데요. 근데 그 씨앗이 모스 라바를 포함하는 씨앗이죠. 여러분 인위치라 그랬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완벽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뭐 예를 들어서 I know Jenny who is tall. I know Jenny whom Kevin likes. 이런 식으로 제니를 우리가 이제 선행사라고 불러요. 자, 소식 받는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동사를 니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처럼.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 거냐면요. I know 제니, 난 제니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죠. 키가 크다 제니가 아니라 뭐예요? 키가 큰 제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whom Kevin likes 해석 어떻게 해요? 케빈이 좋아하다 제니가 아니라 케빈이 좋아하는이죠. 좋아하는 제니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이게요. 그 who가요. 이제 연결사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주어 역할도 하고 있죠. 이게 who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뒤에서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I know Jenny whom Kevin likes. whom이 like 뒤에 목적어 역할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뭐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contain이 뭐예요? 바로 동사지. in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못드라바를 이제 담고 있는 씨앗 이렇게. 자 역시 이 두 개를 형용사처럼 담고 있는 하고 이제 씨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이 이제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지는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자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제가 아까 그랬어요. 소유격이 앞에서 만약에 사물이면 후지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OVH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OVH 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바의 활동이 유발합니다. 자 목적어 2. 그 씨앗이 점프하도록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OVH 더로 바꿀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보이세요? 커즈가 뭐예요? 유발하다죠. 그렇죠. 자 우리 커즈하고 get 있죠. 이 두 개가 약간 이제 유발하다의 느낌인데, 뒤에서 목적어 to RB 아니면 to BPP. tobe를 생략할 수 있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유발하다, 그리고 뭐뭐 되도록 유발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씨앗의 입장에 생각하면 점프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점프 뭐 자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점프 그냥 뛰다 자동사예요. 자 18번의 정답이 B번이고, 이거 맞으신 분? 오케이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while이 사는 동네는 반불동이라 그랬죠. 반면에 불구하고 동안에. 근데 여기서는 some하고 others가 나왔지. 그럼 대략 반면의 느낌이야. 맞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주한대요. 자 consider 별표 쳐주세요. consider은 편입이 좋아하는 동사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자 이게 consider가요. 자 그 고려하다라고 할 때가 있고요, 간주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consider 고려하다라고 할 때는 뒤에서 뭐 명사나 동명사나 주어 동사가 나와요. 동명사 별표, 투부정사는 안 됩니다. 자, 그 간주하다라고 할 때는 목적어하고 as나 to be하고 명사나 형용사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주하다는 목적어하고 as나 to be를 쓰는데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서 as나 to be를 쓴 게 맞지? 여기서 막 being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뭔데? 일부 사람들이 간주하자. 여기서는 간주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as나 to be로 바꿔주시면 돼요. 정답 A번입니다. 통합으로 간주한대요. 사람들과 사상들의 통합으로 간주한대요. 알겠죠?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또 간주한대요. 여러분 이때 C도 간주하다의 뜻이야. 그리고 이때 it은 globalization.
그리고 이때 CA as B 이때는 as를 써야 돼요. 어떤 확장으로 간주한대요. 확장으로 간주하고 다소 자 썸 왓은 부사로 다소 혼란스런 합병 자본주의 경제들의 혼란스러운 합병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C라고 하는 거는 as를 꼭 써야 되는데 우리 간주하다 동사 있죠. 간주하다 동사 이제 동사를 좀 이제 작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describe가 있어요. define 그리고 treat regard refer to 그리고 often think of beauty acknowledge 이 친구들은 목적어하고 as 명령 이렇게 써요. 뭐뭐를 뭐뭐라고 간주하다. 근데 이때는 as를 꼭 써야 합니다. 알겠죠? 요 동사들은 as를 써야 돼. 아까 이 같은 뜻인데 컨시더는 어땠어? as랑 to be를 생략할 수도 있고 요 동사들은 as를 써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컨시더를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 여기 있는 애들도 암기 좀 하셔야 돼. 백지 펴놓고 백지 복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indeed whenever 자 이렇게가 이제 부사절인데 whenever는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뭐뭐 할 때마다의 뜻인데 sacred는 이제 그 신성한이란 뜻인데 신성한 가치들이 연루될 때마다 자 be involved가 연관되다 라는 뜻인데 신성한 가치들이 연관될 때마다 we found evidence 자 우리가 어떤 증거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evidence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험에서 나오는 게 증거일 땐 불가산이고요. 증인일 때가 가산이에요. 자, 근데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추상명사거든요. 추상명사는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요, 뭐 의견, 소식, 사실, 증거, 소망. 이런 명사들이 추상명사인데 추상명사 한 다음에 that 하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럼 이때 대시 이제 동격 대시라고 해요.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라는 의견, 소식, 사실, 증거, 소망. 그쵸? 의견, 소식, 사실, 증거, 동격 대시예요. 자 여기서 자 봐봐. brain activity가 이제 주어고 여기 was가 동사고 여기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를 동격 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 그 첫 번째 주에 봤을 때 제가 what 설명을 했었는데요. 왔다면 무슨 문장 필요해요? 왔다면 불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동격 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 B입니다. 그래서 뇌 활동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지역에서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구역에서 금지되었는데 involved with 자, 뭐뭐와 연관된 그렇죠? 뭐뭐와 연관된 구역에서 금지되었다. 자 그리고 명사하고 이제 분사가 또 이렇게 후치 소식하고 있어. 얘도 뭐뭐와 연관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뭐와 연관되다 싹 다 정리합시다.
뭐만 연관되다? 이게 be related to, be linked to, 이때 to 전치사. 자, 그리고 be involved in, 그리고 be associated, be concerned with. 그쵸? 이 친구들이 be involved in 하고 with 써도 상관없어요. 뭐만 연관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연관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수동이죠. 그러니까 다 ed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오늘 몇 개 풀었지? 자, 그냥 틀린 개수로 세보세요. 맞은 개수 말고 틀린 개수로 세보세요. 십 17페이지부터 풀었나? 맞죠? 틀린 개수 다 맞은 사람,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한 명, 두 명, 세 개 틀린 사람, 네 개 틀린 사람, 다섯 개 틀린 사람. 오케이. 복습 잘 하시고. 그럼 몇 개 풀었지 오늘? 열다섯 개? 맞죠? 15개.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원서 접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12월부터 원서 접수하죠. 그럼 이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좋은 학교 낮은 과, 그리고 낮은 학교 높은 과를 동시에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좋은 학교에 가고 싶죠. 근데 좋은 학교에 좋은 과는 커트라인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통 낮은 과로 타협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썼어. 그리고 그 좀 밑에 있는 학교는 높은 과로 써가지고 이렇게 붙었어.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그 두 개를 딱 붙었을 때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갈등을 때리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자, 시뮬레이션을 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중앙대 경영을 쓰기에 너무 세서 중앙대를 철학과를 썼어. 그리고 건국대 있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그 소신해가지고 경영을 썼어.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다 떨어지고요. 이 두 개만 붙었어. 근데 1시간 이내로 등록금을 내야 돼. 이 둘 중 하나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자, 5초 드릴게요. 고민해 보세요. 5, 4, 3, 2, 1.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등록? 자, 그 주변에서 뭐라 그래? 야, 문과는 역시 학벌이지. 연고대 미만 자비래잖아. 이러면서 어차피 뭐 전공대로 뭐 취업하는 사람 있겠어 하면서 중대를 이제 추천을 하죠. 그럼 나 원래 경영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중대 가야 되나? 이러면서 중대 타이틀 버리기 싫은데 이러면서 근데 또 경영을 또 하고 싶긴 한데 건대 호수 예쁘다는데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중앙대에 또 연못이 있대. 또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고 막 찾아보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자, 나는 중대 철학과를 가겠다 하는 사람 손. 건대 경영 가겠다 손. 지금 거의 한 6대4 정도거든요. 6대4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요 분들 있죠. 요 분들 다시 손 들어봐요. 건대 경영을 가겠다. 이제 그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죠. 여기 실리죠. 실리와 명분이 이렇게 갈등을 때릴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원초적으로 이런 질문 좀 한번 해보죠. 편입이 인생에 있어서 뭔지를 생각해야 돼. 편입이 인생의 그 수단인 건지 아니면 목표인 건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편입이 인생 최대 목표인가요? 편입 끝나면 그 다음은 모르겠고 막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편입이 수단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편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를 생각하죠. 이 다음에 뭐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 플랜이 여러 개가 있죠. 스텝 1으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목표가 여기 정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되게 커요. 그 중에 일부로 편입을 선택한 거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뭘 할지 이미 다 생각을 해놨어 해서 그 이 친구들 특징이 조금 더 멘탈이 강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막 모의고사 점수 하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크게 막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편입이 목표인 친구들, 편입만 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풀릴 거야라는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특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그냥 학벌이 바뀌면 뭐 주변 사람들도 그냥 뭐 당연히 바뀌고 그냥 알아서 취업이 되겠지. 약간 이런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러니까 편입 이후에 뭔가를 생각해보지 않은, 그냥 뭐 편입하면 뭐 그때 가서 뭔가 생각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일수록 모의고사 점수에 되게 연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의고사 점수가 갑자기 막 10점, 20점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인생이 막 이제 힘들어지고 이렇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원서를 어플라이 할 때 이게 그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전공하고도 맞지도 않는 과를, 낮은 과 있죠. 낮은 과 그리고 높은 학교 있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공을 고려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전공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나는 높은 학교만 갔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중앙대 철학과랑 건국대 경을 둘 다 붙었잖아요. 근데 뭐 나도 솔직히 중대 학벌 뭐 포기 못 하겠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막 하다 보니까 중대 철학과에 일단 붙었어. 근데 그럼 일단 기분은 어때요? 일단 좋아. 왜? 과잠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과잠바를 이제 맞춰가지고 지하철 첫 칸부터 끝 칸까지 막 이렇게 혼자서 패션쇼를 하고, 그쵸? 막 번화가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나 중대생이다. 약간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티내고, 근데 또 너무 그럼 부끄러우니까 또 마스크를 써주면서, 근데 또 약간 또 티를 내고 싶긴 하니까 뭐 아닌 척하면서 계속 막 돌아, 막 이렇게 등을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하니까 기분은 좋긴 좋아. 나 중대생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좋긴 좋은데, 근데 개강을 딱 했어. 학교 캠퍼스도 너무 멋있어. 막 연못도 있고, 막 연못에 막 용 동상도 있고, 그리고 막 벚꽃도 펴 있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새로 지은 건물에서 강의를 듣는데 막 고개를 돌렸더니 막 한강뷰야. 와, 이게 대학 생활이구나 해가지고 수업을 딱 듣는데, 철학과 수업을 듣는데, 나는 원래 철학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쵸? 근데 이제 중대 철학과를 등록을 하고 또 철학과의 어떤 장점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왠지 이제 경영을 좀 이제 그 단점을 찾기 시작하고, 철학과 좋은 과 아닌가? 철학과도 뭐 좀 취업 잘 될 수도 있겠지 하면서 약간 이제 네이버에 철학과 취업 쳐보면서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딱 개강을 했는데 뭐 쇼펜하우어 얘기 나오고 뭐 융 얘기 나오고 뭐 니체 막 이러면서 막 서점 가서 니체의 말 이런 거 막 괜히 사다 읽고 철학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하긴 하는데, 수업을 듣는데 내가 알던 철학이랑 좀 달라 이러면서 막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막 팀플을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애들끼리 막 되게 잘 떠들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학생들 발표하는데 수준 장난 아니고, 막 교수님 수업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국 망쳐가지고 학점 뭐 1.84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약간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면서 결국 사람이 자꾸 철학적으로 변하겠죠. 내가 과연 이곳에 왜 왔나? 난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철학과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긴 했어. 개강하기 전에 막 서점 가서 니체 말 이런 거 읽어보고 막 네이버에 막 철학과 취업 이런 거 쳐보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불투명해졌어. 인생이 좀 피곤해졌어. 그래서 철학과를 처음 등록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 그냥 3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잘 따가지고 4학년 때 복수 전공하자. 그럼 되겠지. 주변에서도 그런 이제 조언들을 하니까. 근데 3학년 때 이미 학점이 1.84. 그럼 이제 그 4학년 때 복수 전공 할 수 있겠어요? 복수 전공은커녕 원전공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주제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해? 그럼 차라리 그냥 재편입을 할까?
그냥 내 실력에 중대도 겨우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조금 학교 낮춰가지고 제 편이 그냥 한 건동홍 모르게 그냥 국승세단 정도라도 해가지고 그냥 경영학과 쓸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사람이 철학적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원서를 작성을 할 때 너무 이거 있죠. 이걸 고려를 안 하는 거야. 전공을. 낮은 과를 쓰는 걸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전공을 고려를 안 하잖아. 그러면요 결국에 이런 철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철학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 좋아서 간 거면 상관이 없어. 근데 철학이 나랑 맞지도 않는데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편입만 하면 인생 역전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재편입하겠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하겠어. 엄마 카톡 상태 메시지에 우리 아들 중대 축하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내가 엄마 나 그 중대 그 때려칠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입하기 전이 더 행복했다. 그때 뭐 희망이라도 있었지. 근데 이때는 뭐 이제 결과를 까봤는데 뭐 나한테 뭐 딱히 득되는 것도 없고 학교 캠퍼스가 막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요.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취업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자살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건국대 경영을 선택했다고 쳐봐. 건대 경영을 선택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완전히 100% 만족하진 않을 거야. 왜? 똑같은 건대생들끼리 있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 난 중대 버리고 왔는데 이 생각도 하겠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그 쓸데없는 우월감. 근데 그런 거는 뭐 귀엽다 치고 이 친구가 가지고 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중대생 아까 그 새끼 있죠. 그 과잠바 입은 새끼. 그 중대생 새끼를 보고 그냥 좀 욕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선택. 자.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의 무게가 어때?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세요? 위에가 훨씬 더 세죠. 그쵸? 그냥 건대 다니면서 그냥 중대생 욕하면 그냥 될 뿐. 그냥 이제 경영학과로 해가지고 잘 취업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쵸? 그냥 학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막 많이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급 차이. 그리고 건대는 요새 좋아요.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양보하면 이제 평생을 그냥 이것만 하면 되고. 하는데 중대 그냥 이제 학벌 욕심 때문에 그 전공에도 안 맞는 철학과를 가가지고 막 후회와 걱정과 불안으로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한 번의 선택으로 맞죠?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손 들어볼게요. 자 다시 손 들어볼게. 자 나는 그래도 중앙대 철학과를 난 중앙대 아니면 난 그냥 죽고 싶다. 난 중앙대에 어떤 로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꿈에도 나오고 해서 난 중앙대 무조건 가야겠다. 자 이런 사람 손. 2명 왜? 경영은 자격증 따야 되니까. 자격증 철학과는 자격증도 없어. 왜? 학교가 좋아서? 그럼 나머지 98% 학생들은 지금 다 이제 건국대 경영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넘어왔죠. 저 나중에 약 팔면 잘 팔 것 같죠. 근데 이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요,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요. 실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거의 여기 10명 중에 9명이 이거 선택합니다. 왜? 가서 열심히 하면 복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랬죠. 전공에 안 맞으면 철학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한 급 정도 차이 나면 그 밑에 학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대 철학과가 있고 뭐 가천대 경영 이럴 때는 무조건 그냥 중대 가야 돼요. 이럴 때 가천대 경영 가면 또라이죠. 아니 가천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죠.
그럴 때는 높은 학교 가셔야 되죠. 왜? 학교의 네임밸류도 무시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만약에 중대 철학과를 버리고 가천대 경영을 갔잖아요. 그럼 진짜 얘는 이렇게 둘 다 돼요. 후회 걱정 불안 플러스 중대생 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 뭐 붙고 나서 생각하자고. 여러분 절대 제가 가천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알겠죠? 가천대도 누군가에게 꿈의 대학일 수 있고 뭐 철학과도 누군가에게 꿈의 전공일 수도 있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무튼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전공을 좀 고려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